딸이면 처리하라던 입으로 이제 날 뭐라고 부를 건데요? 손녀? 후계자? 아니면 버려진 쓰레기 재활용품? 넌 버려진 적 없어. 버려졌어야 했던 건 우리 같은 어른들이야. 엄마라고 부르라면서요? 내 인생 망가뜨린 어른들 목록에 이제 친엄마까지 추가되는 기분,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 편 들겠다는 거야. 엄마로 칼로라도 싫어요. 엄마 말고 내 편인지부터 먼저 증명하세요. 딸이면 버려도 된다고 믿던 집안. 서류 한 장으로 없는 애가 됐던 아이가 이제 그 집안을 무너뜨릴 진짜 폭탄이 됐다. 가짜 딸이라고 믿고 괴롭혔던 애가 사실은 내 친딸이었다는 사실. 그 딸을 이용해서 회장 자리를 노리던 변호사. 그리고 그 모든 위에 피와 돈을 동시에 움켜쥔 민두식과 스텔라장. 이제 이 집의 피는 더 이상 가문 유지용 장식이 아니다. 철저하게 심판의 증거가 된다. 이 미친 막장판이 어떻게 끝까지 치닫게 되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백설이와 민세리 그리고 김선재까지 각자가 선택한 마지막 한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강 본사 옥상. 바람이 세게 부는 밤 난간 옆에 누군가 먼저 서 있었다. 민세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 옥상 호출까지 하는 거 과하다니까요, 정루시아 회장 대행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지 않고 있었다. 백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수백 번 연습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 밤에 불러 미안해. 겨우 나온 첫 마디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요즘 밤마다 악몽 꿔서 잠도 잘 안 와요. 세리가 난간에 등을 기대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신 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서류랑 검사 결과 다 김변이 들고 와서 자랑하던데요. 세리야.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세리가 바로 잘랐다. 그 이름 지금까지는 민경채 딸 이름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진짜 딸이라고 다시 포장하는 건 좀 양심 없어 보이지 않아요? 백설이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래. 나 양심 없어. 네가 미소 괴롭힌 거 알고 난 뒤로 널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복수 대상. 민경채 딸 민두식 집안 공주. 그 정도로만. 그래서요? 이제 보니까 그 괴물이 자기 딸이라서 무섭다. 아니. 백설의 눈빛이 확 바뀌었다. 이제야 네가 이해돼. 왜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누가 널 여기까지 밀어넣었는지.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해요. 세리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전 지금까지 친엄마한테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알고 보니 엄마도 버려졌고 나도 버려졌고 버리라고 지시한 건 그 집 회장이래요. 이쯤 되면 우리 셋이 손잡고 집단 소송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백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우리 셋 중에 적어도 둘은 살아남게 만들려고. 내가 됐든 미소가 됐든. 미소 얘기 쉽게 꺼내지 말라니까요. 세리 얼굴이 굳었다. 미소가 죽던 날 기사 댓글로 욕쓰던 사람들도 다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저 포함해서요. 바람이 옥상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백설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 엄마로서. 엄마? 세리가 코웃음을 쳤다. 분식집 앞치마 두르던 아줌마가 갑자기 엄마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도시락 싸줄 거예요? 악플같이 읽으면서 울어줄 거예요? 아니. 백설이는 단호했다. 난 도시락으로 못 갚고 끝까지 칼로 갚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편으로 칼 들겠다는 거야. 이 집안이 딸들을 어떻게 써왔는지, 피를 어떻게 장난감으로 썼는지. 넌 마지막 피해자가 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복수를 엄마 노릇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내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던 집을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거야. 백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해. 나를 엄마라고 부를지, 끝까지 저 여자라고 부를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어. 다만
넌 더 이상 이 집안 손에 안 맡긴다. 그건 내가 정해.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조금 낮아진 목소리였다. 엄마라고는 안 부를게요. 아직 그 정도 감정은 없으니까. 대신 세리가 눈을 곧게 맞췄다. 내 편이라는 거 증명해요. 학폭 수사 들어가도 미소 얘기 다시 까여도 저 버리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엄마면 그때 한번 불러볼게요. 엄마라고. 백설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올 때까지 나는 내 뒤에 서 있을게. 내게 칼 겨누던 사람에서 칼 막아주는 사람으로. 한편 불 꺼진 회의실 안. 민수정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표정 좋네, 김변. 김선재는 노트북을 닫으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민전무가 보기엔 나는 항상 좋아 보이지 않냐. 입가엔 익숙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재수없게 좋지. 민수정이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래서 진짜야? 세리가 아빠 정자에 루시아 몸 빌려 나온 애라는 거. 김선재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툭 올려놨다. 대리모 계약서, 병원 기록, 유전자 검사. 다 맞춰보니까 그 결론이더라. 와, 진짜 더럽다. 민수정이 혀를 찼다. 이 집 유전자 뽑아서 꽂아 쓰는 수준이네. 딸이면 없던 일로 만들고 아들이면 살리고 이제 와서 딸 하나가 판 뒤집겠다고. 김선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니까 재밌지. 다들 진짜가 누구냐만 찾느라 바쁜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그럼 뭐가 중요한데, 김변? 시스템에 찍히는 이름.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출생신고, 가족관계, 지분구조, 상속구조. 거기 누구 이름이 박히냐가 판을 정해. 세리가 누구 친딸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문서상 누가 회장 딸로 기록되느냐야. 그래서 목표가 뭐냐고. 민수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세리를 민두식 공식 딸로 만들겠다는 거야? 아님 그냥 또 하나의 꼭두각시 회장을 만들겠다는 거야? 둘 다지. 김선재는 입꼬리를 올렸다. 1단계 세리가 자기 입으로. 난 여기서 내 자리 요구하겠다 말하게 만들 것. 2단계 회장이든 스텔라 장이든 민경채든. 세리 없으면 안 된다고 믿게 만들 것. 3단계 그때 가서 내가 어느 편 설지 고르는 거지. 역시 악마다, 김변. 민수정이 비웃었다. 근데 나 하나만 묻자. 세리 진짜 김변 딸 맞냐? 김선재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유전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유전자 검사 누가 돌렸는데. 잠깐의 정적. 김선재 목 주변이 굳어졌다. 민수정이 픽 웃었다. 됐어. 대답 안 해도 알아. 이 집에서 검사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김변이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더 궁금한 거야. 검사까지 조작해가며 대체 누구 딸로 만들고 싶은 건지. 민전무. 김선재가 낮게 웃었다. 이 집안 피에 한참 미쳤어. 누구 정자, 누구 난자, 누구 배를 빌렸는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야. 검사는 다시 할 수 있어도 기록은 한 번 찍히면 역사거든. 그래서 세리를 기록으로 죽이고 기록으로 살리겠다는 거네. 민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나 이번 판은 관전만 할게. 근데 하나만 기억해, 김변. 또 뭐? 이 집에서 피도 안 믿고 기록도 안 믿는 놈 딱 한 명 있어. 문태경. 그 사람이 진짜 검사 결과 들고 판 엎어버릴 생각하면 그땐 김변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문이 닫히고 나서야 김선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랍 안에 숨겨둔 또 다른 봉투 한 장. 민세리 김선재. 불일치. 그는 그 종이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래. 피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번 한 번만큼은 끝까지 지켜볼까? 누구 딸이든 상관없이. 버린 죄는 자기가 져야 했으니까. 늦은 밤 민두식 집무실 옆 문서 보관실. 공 실장은 먼지 쌓인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산모 백설이. 정자 제공자 민두식. 출산 예정 여아. 비고 출산 후 기록 삭제 지시.
없는 걸로 하자고. 공 실장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을 어떻게 없는 걸로 하냐고요, 진짜. 그때 문틈 사이로 다른 불빛이 들어왔다. 실장님. 문태경이 들어섰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공 실장은 대답 대신 서류철을 그의 품에 밀어넣었다. 태경 아니 한기철 씨. 그는 문태경의 옛 이름을 불렀다. 이 집안이 딸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백설의 세리 그리고 미소까지. 문태경 눈빛이 굳어졌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십니까? 누군가는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공 실장이 힘없이 웃었다. 나는 이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회장님 죄도 두둔도 다 섞여버려서 진실을 들고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전 있습니까? 문태경이 조용히 물었다. 있죠. 공 실장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 집안 부숴버릴 생각으로 들어왔잖아요. 핏줄이 아니라 옳고 그름 따져보겠다고. 문태경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대리모 계약과 유전자 검사, 출산 직후 삭제 지시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 결과 한 장이 더 있었다. 민세리 김선재. 불일치. 검사 조작.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공 실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집 딸들 인생을 검사 한 장, 서류 한 줄로 계속 바꿔왔어요. 없는 애 만들고 가짜 딸 만들고 이제 와서 진짜 딸 붙잡겠다고 난리죠. 문태경은 서류철을 닫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네요. 뭔데요? 없는 걸로 만들었던 애들을 다시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없는 걸로 도망칠 수 없게. 어른들 이름을 기록에 박는 것. 공 실장 눈에 눈물이 번졌다. 좀 잔인할 겁니다. 알아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여기 누군가는 끝까지 잔인해져야 끝이 나요. 며칠 뒤 민강 본사 로비. 임시 기자회견장이 차려져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 마이크. 기자들 웅성거림 사이로 민두식 휠체어가 들어왔다. 그 옆에는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그리고 정루시아, 백설이. 조금 떨어진 곳 한 줄 뒤편에 민세리가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자리는 최근 제기된 학폭 및 과거 사건 그리고 출생 관련 의혹에 대한 민강 측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마이크가 먼저 넘어간 사람은 문태경이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죠. 그가 말했다. 민강 유통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 집안이 벌인 일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두식이 눈살을 찌푸렸다. 태경 씨, 그건. 회장님. 문태경이 말을 막았다. 오늘은 변명보다 기록을 먼저 보셔야 할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떠올랐다. 대리모 계약서. 산모 백설이. 정자 제공자 민두식. 출산 예정 여아. 비고 출산 후 기록 삭제 지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저게 뭐죠? 대리모 계약이라고요? 문태경이 설명을 이었다. 20여 년 전 회장님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며 정자 제공과 대리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 성별이 여아라는 걸 알고 없는 걸로 하자는 지시를 내렸죠. 민두식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땐 회사와 집안 사정이 그 사정 때문에 한 아이가 없는 애가 됐고 다른 한 아이는 가짜 딸로 살았고 또 다른 딸은 죽었습니다. 문태경이 단호하게 잘랐다. 그리고 그 없는 애로 지워졌던 딸이 바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민세리 백설이. 모녀관계 일치. 민세리 민두식. 친부친녀 관계 일치. 기자들이 벌떡 일어나며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손녀가 아니라 회장님의 직계 딸이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거짓으로 공시를 한 건가요? 민경채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회장님도 저에게 이 부분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문태경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더 띄웠다. 민세리 김선재.
불일치. 아울러 일부 언론에 흘러나간 김선재 친딸 루머 역시 조작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거짓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그럼 누가 검사를 조작한 겁니까? 여러 마이크가 한 사람을 향했다. 김선재.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듯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나한테 버려진 줄 알고 살던 아이에게 그래도 누군가는 너의 편이다 보여주고 싶다는 핑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또 한 번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냈다. 그럼 민세리 양은 회장님의 친딸인데 김선재 씨는 친부인 척하며 이용했던 겁니까? 네. 김선재는 피하지 않았다. 네. 제가 그 죗값은 법정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다만 딸이면 처리하라고 지시하던 입이 오늘은 딸들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까지는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한쪽으로 물러나자 모든 시선이 민두식에게 쏠렸다. 백설이가 그 순간 세리를 돌아봤다. 이젠 내가 정해. 저 사람 어떻게 앉혀야 할지. 민세리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제 더는 숨지 않고 기자들이 속삭였다. 저 아이가 회장 딸이라고. 민세리 양 한마디 해주시죠. 마이크가 쏟아졌다. 세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민두식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딸이면 처리하라 하셨다면서요. 첫마디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 처리 대상이 이렇게 커서 지금 회장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부를 건데요? 딸? 손녀? 아니면 없던 걸로 했던 실수? 민두식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안하다. 제가 알아서 쓸게요. 그 말은. 근데 회장님. 세리가 숨을 들이켰다. 이 집에서 진짜 버려졌던 건 저 같은 딸들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어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이사회, 법무팀, 스텔라장, 그리고 기자들까지 한 번에 훑어봤다. 오늘부로 민강의 후계 구도에서 제 이름을 빼겠습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뭐라고요? 회장 딸이 그걸 포기한다고. 전 이 집 회장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회장이 되는 순간 가해자 집안 딸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에 또 누군가가 죽을 것 같거든요. 기자들이 더 소란스러워졌다. 그럼 민강은 누가? 대신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세리가 말을 잘랐다. 이 집에 이용당했던 딸들 다 살려내세요. 미소 사건 재조사, 학폭 방조한 임원들 전원 사퇴, 대리모 계약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기록 복원, 그리고 이 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땀으로 버텨온 직원들한테 지분 나누는 구조까지. 그 정도는 해야 딸들 인생 가지고 놀던 집구석이 조금은 인간 구실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스텔라 장이 피식 웃었다. 그래, 이래야 내 투자 가치가 있지.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회이사이자 투자자로서 제안합니다. 민경채 사장 자리 내려놓으시고요. 민두식 회장은 명예직으로 물러나시고 실질 경영은 위원회 구조와 직원 지분 신탁으로 넘기죠. 딸 하나 살리자고 시작한 판이니까 이제 딸들보다 회사를 먼저 앞세우는 짓은 그만해야죠. 민경채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녀는 세리를 바라봤다.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말도 안 할게. 다만 내가 내 인생에서 받은 상처를 더 이상 다른 아이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킬게. 민두식도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세리야 아니 세리. 딸이란 말 감히 입에 못 올리겠다. 내가 잘못했다. 딸이면 처리하라던 입으로 이제 와서 살려달라 할 자격이 없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터졌다. 민세리는 잠시 그 모습을 쳐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회장님이 저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전 회장님 딸로 살 생각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줄 덧붙였다. 대신 미소한테 가서 빌어요. 딸이면 처리하라던 말이. 결국 누구를 죽였는지 이제라도 좀 깨닫고. 며칠 뒤 작은 공원 납골당. 날씨는 이상하게도 맑았다. 백설이와 민셀이 두 사람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백미소 이름이 새겨진 칸 앞에서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미소야. 백설이가 먼저 입을 뗐다. 엄마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 너 죽인 집안 무너뜨리겠다고 들어가서 알고 보니 내 동갑까지 같이 무너뜨릴 뻔했네. 민세리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사실은 나도 그날 미소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대로 생각 안 했어. 세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사 댓글, 학교 애들 시선, 엄마 눈치, 이 집안 체면. 그것만 생각하다가 누가 죽었는지를 제일 늦게 생각했거든. 바람이 살짝 불어. 꽃다발 리본이 흔들렸다. 근데 이제 우리 둘이 같이 기억해 줄게. 세리가 조용히 말했다. 미소가 없는 애가 아니라 살아있었고 웃었고 엄청 착했었다는 거. 미소 때문에 시작된 이 복수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데까지 갔다는 거. 백설이가 그 말에 옆을 돌아봤다. 세리야. 왜요? 한 번만 불러보고 싶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 세리야. 세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입술만 조금씩 떨릴 뿐이었다. 그럼 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납골당 안 공기를 바꿔놓았다. 딱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엄마랑 딸로 복수 끝냈다고. 우리끼리 그렇게 믿자고요. 백설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래, 오늘 하루는 우리 마음대로 쓰자. 둘은 나란히 서서 꽃을 조금 더 가지런히 고쳐놓았다. 멀리서는 민강 본사 간판이 내려가고 새 간판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었다. 전 오너 일가 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직원 지분 신탁과 공익재단으로 넘기겠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 공 실장의 정년퇴직 소식, 김선재의 구속과 잦은 변론 포기, 문태경의 사임과 출국 준비. 이 모든 게 뒤엉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딸 둘이 조용히 서서 돌 위에 놓인 한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미소. 미소야, 우리가 딸로서 복수 한번 이제 사람으로 살아볼게. 세리가 마지막으로 살짝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다가 또 막장으로 가면 귀싸대기 때리러 꿈에라도 내려와. 알았지, 미소야? 백설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 딸들 입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다, 진짜. 그날 피로 시작된 이 집안의 역사는 처음으로 핏줄 때문에 버려진 딸들이 아니라 핏줄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딸들 기준으로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